지난달 29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통화에서 남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 문제를 다음 세대로 미루지 않고 그 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고 NHK 방송이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평화조약 체결 사안을 포함한 양국 간의 모든 문제에 관해 대화를 계속해 나갈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16일 러시아 검찰총장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인 남쿠릴 열도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간부가 남쿠릴 열도를 방문한 것은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쿠릴 4개의 섬을 방문한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쿠나시리 섬과 시코탄 섬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섬행정 담당자 및 주민들을 만나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 이투르프 섬을 방문해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광장에 마련된 위령비에 헌화했습니다. 이를 주목하고 있던 NHK는 러시아 사법당국 수장이 현지를 방문해 자국의 사법권을 강조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러시아는 사법권이 쿠릴 4개 섬에 미치는 것을 강조해 시류 지배를 재차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의 방문에 대해 전격 항의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러시아 정부 간부의 쿠릴 4개 섬 방문 정보를 이미 입수한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 측에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6일 실제 방문이 이뤄졌고 일본 외무성은 도쿄에 위치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쿠릴 열도에 종지부를 찍겠다던 발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극동 사할린주의 남쿠릴 열도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할린 지방정부는 19일 투자 관련 회의에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쿠릴 열도에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투르프 섬 야스니 공항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산악 스키장과 골프장, 온천 수영장, 700실 규모의 호텔 등을 짓겠다는 게 사할린 지방정부의 구상입니다. 지방정부 관계자는 리조트를 건설하면 수익률이 상당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사할린 지방정부는 건설 비용으로 240억 루블, 약 3,52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0억 루블을 국가가 투자하고 나머지 150억 루블을 민간에서 유치할 계획이라고 지방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사할린 지방정부는 자국 극동지역을 찾는 국제 크루즈선 관광객들을 이 시설들의 주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투르프 섬은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남쿠릴 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일본이 요구하는 남쿠릴 열도에 대한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에는 약을 주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해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한국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측 관계자가 19일 밝혔습니다. 타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 직접투자펀드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날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올해 12월에는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도, 브라질, 한국, 중국 그리고 다른 한 개 국가에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한국 내 생산 결정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앞서 지난달 중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 V의 한국 내 생산과 관련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은 한국 대형 제약사들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주로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한국 제약사들과 직접 협상을 추진해와 대사관에서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준우 부본부장 역시 이에 대해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일부 동향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스푸트니크 V와 관련해선 국제적인 의학학술지인 랜싯에 임상 1, 2상 결과가 실린 것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확보 문제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와 전문가들과 함께 나름의 기준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라며 백신의 시험 결과와 안전성 등을 가장 우선에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부터 자국 의료진과 교사 등의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동시에 모스크바 시민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3상에 해당하는 등록후 시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 최종 임상시험 결과 일부를 다음 달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백신을 개발한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의 데니스 로고노프 부소장은 임상 참가자 5천에서 1만 명의 데이터가 내달 공개될 결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통신에 밝혔습니다. 이외 러시아는 또 이달 14일 보건, 위생, 검역당국인 소비자권리보호 복지감독청 산하 벡토르가 개발한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에피박 코로나도 공식 승인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 간 수교 30주년을 맞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러시아에서 우리 제품 판촉 및 홍보를 위한 대규모 온라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코트라 독립국가연합 지역본부는 19일 러시아 1위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와 3위 오종과 함께 이달 말까지 2주 동안 한국 상품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인 러시아 2020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 100개사가 350개 브랜드의 5,800여 종의 제품에 대해 최대 60에서 80%의 할인을 제공해 한국 상품에 붐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최 측의 구상입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을 겨냥한 이번 판촉 행사는 최근 러시아 내 온라인 시장 급성장 경향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러시아 온라인 시장은 2018년에 전년 대비 59.3%, 2019년에 31.5% 성장하여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현재 2조 1,790억 루블, 약 32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러시아 온라인 유통시장은 더욱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자가격리가 이뤄졌던 올해 2분기에 와일드베리스와 오존의 매출은 각각 123%, 188% 증가했습니다. 이정훈 코트라 CIS 지역본부장은 언택트 마케팅 시대에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벤더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마켓플레이스 입점을 공략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의 입소문 확산을 위한 SNS 마케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에는 병을 주고 한국에는 약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4일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가운데 확진, 판정일이 공개된 100명의 사례를 분석해보니 진단 결과가 나오고 평균 8월 7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이번 분석 대상에는 사망 당일이나 사망 후 감염이 확인된 사람도 13명 포함. 요미우리는 감염 사실을 알게 된 단계에서 이미 증상이 악화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검사와 중증화 대책의 필요성을 전함. 현재 일본에서는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전문의 외래진료를 거쳐 PCR 검사 결과를 얻기까지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음. 요미우리는 이런 현실을 근거로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의 경우 증상 발현에서 숨지기까지의 평균 기간을 확진, 판정에서 사망까지의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봐야 한다고 설명.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지난 3일까지 15,790명, 사망자는 549명. 이에 따라 감염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3.5%를 기록. 일본에선 유족이 꺼리는 점을 이유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망자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오히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긴급사태 선언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사실상 마비 상태인 일본 경제에 시동을 걸기 위한 출구 전략 가동에 나섰다. 도쿄, 오사카 등 코로나 집중 발생지인 13개 특정 경계 광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일본 지역에선 휴업, 외출 자숙 등의 경계를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가 오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거리두기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면서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운영 제한을 6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며 일상생활의 제한을 완화하되 철저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수칙을 유지하는 정도로 방역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달리 아베 총리는 4일 저녁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전국의 긴급사태 발령 기간을 오는 6일에서 이달 말까지 25일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7일 도쿄도 오사카부 등 7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한 뒤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확대했음에도 사태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양국의 방역 대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교와 함께 아베 정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관련 기사 댓글에서 일본은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적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책에 관한 한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은 마스크, 소독액 등 방역 물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검사 능력과 격리 능력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진다. 코로나19 대책에서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주변국에 완패했다. 이제 룩저팬의 시대는 끝났다. 고 비난을 쏟아냈다. 일본 국민들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외국에서는 엄한 벌칙을 동반한 외출 제한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를 추적, 공개해도 국민들이 수용하고 있다면서 일본 국민은 불리한 점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생각이라고 고집었다. 한편 일본 축소 왜곡 회피의 결과는 폭발. 북한과의 단절로 사살상 선거 같은 한국과 열도로 구성된 일본은 감염병에 대응하는데 지리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일찌감치 다른 길을 갔다. 한국은 제한적 국경 봉쇄와 검역 강화를 선택한 반면 일본은 해상 격리를 뜻하는 미주기화 정책을 앞세워 적극적 봉쇄 정책을 폈다. 또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한국은 적극적이었던 반면 일본은 제한적 진단검사를 선택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 일본은 수십 명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확진자를 찾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환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베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방역 대책은 곳곳에서 실소를 자아냈다.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 선원의 하선 불가 조치다. 자국 영토의 감염 의심자가 발을 내딛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지만 환자와 일반인을 폐쇄된 곳에서 방치해 사태를 키운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자국 확진자에서 제외하는 왜곡된 통계를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관철시켰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한국에 대해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의 정확도가 낮다거나 대량 검사로 의료 붕괴가 낮다며 엉뚱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우리의 공적 마스크에 해당하는 아베노 마스크는 자국민으로부터도 외면받는 정책이다. 가족당 임의 보급과 코와 입을 겨우 가리는 크기 등으로 놀림감이 되더니 최근에는 곰팡이 마스크가 발견돼 공분을 샀다. 5,200억 원을 들여 진행한 이 사업에 정부가 마지막까지 명단 공개를 회피했던 납품기업이 마스크 제조 경험이 없는 영세기업으로 밝혀져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3월 50% 가까이 유지했던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근 40%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일부 조사에서는 30%대를 나타내는 등 10년 가까이 정권을 쥔 아베 정권의 최대 위기로 평가받는다.